화면 다 켜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비전 플랜 네 번째 수업 시간이죠, 벌써. 일단 출석 체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빈, 한천. 네, 네. 김민기, 중원. 민기 안 들어왔고. 김보승, 숭인. 네, 네. 김예진, 장위. 네, 네. 김지우, 성암. 네, 네. 김태윤, 하계. 네, 네. 박서진, 수유. 서진이 안 들어왔고. 신현지, 동대문. 네, 네. 유빈 들어왔니, 유빈? 유빈 안 들어왔고. 이설인, 개운 들어왔니? 안 들어왔고. 이서영, 상계 들어왔니? 네, 너 지난주에 안 들어왔지? 네, 그 다음에 이은재, 중평. 네, 최서현, 상원. 안 들어왔고. 하승모, 상명. 안 들어왔고. 허민지, 한삼육. 네. 네. 자, 출석 안 부른 사람. 다 불렀죠? 지금 많이 빠졌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빠졌네. 6명. 김민기, 박서진, 유빈, 이설인, 최서연, 하승모 이렇게 6명 빠졌어요.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얘들은. 선생님 최사연 끊었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알려줘서. 김민기랑 누구야? 하승모 지금 들어왔지? 김민기랑 하승모. 민기랑 승모. 초소 체크했다. 시간 맞춰 들어와라.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교재 5페이지까지 했었죠. 5페이지에 그 괄호 3번 논술 전형까지 한번 같이 알아봤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제 5페이지 4번 특기자 전형부터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일단 그저께였나요? 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제 뉴스 그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뭐 출석 등교 수업 일수를 이렇게 좀 정상화하겠다 이러한 취지의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학교가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다들 방역을 잘 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뭐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초, 중, 고 다 이렇게 일시에 이렇게 뭐 한꺼번에 이제 등교를 확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선생님이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수업 일수는 똑같이 채우겠다고 하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정상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작년보다는 그래도 학생부 관리를 이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 여러분들 선배들의 경우에는 독서 활동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올해 자사특목고 준비하시는 분들 독서 뭐 그렇다고 뭐 일반고 간다고 해서 이제 뭐 독서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내년을 대비해서 일반고 가실 분들도 학생부 관리 한번 시행착오 차원에서 경험 차원에서 한번 꼭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 15권 이상 독서 입력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동아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해서 학습, 뭐 진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봉사, 우선순위 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아리 계획도 한번 이렇게 좀 세워보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논술까지 이제 알아봤었고요. 논술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이제 올해 고3부터 적용이 되는데 수시 전형이 크게 이제 네 가지 전형으로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교과랑 학생부, 그다음 이제 종합, 그리고 논술, 그리고 이제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이 논술하고 특기자 전형이 이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감소를 하고 있고 교과랑 이제 종합 거의 이제 이 교과랑 종합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뽑기는 뽑으니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특기자라는 건 이제 특별한 어떤 그 기술, 그죠? 어떤 탤런트가 있는 학생들을 뽑는 전형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보통 예체능 계열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체능 계열. 특히 이제 우리 토피아 재원생들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과고라던가 외고랑 조금 이제 관련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이제 과고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이라던가 과학 분야에 있어서 그다음 이제 외고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 측면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는 학생들을 뽑는 전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 구술고사를 실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면접이 아니라 입구자에 술할, 논술할 술자예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인데 입으로 보는 논술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외국어, 영어 인터뷰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외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본인의 어떤 기량만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이 대입 제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과 통합이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문이과 통합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열 구분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OTT에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요한 변동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조건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 한 과목에 선택 한 과목을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통이 이제 예전하고 달라졌죠. 수원, 수투를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택 같은 경우에는 확통이라던가 미적분 그리고 이제 기하 이 중에 이제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토탈 3개 과목을 보여야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이제 대학을 가는 아이들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제 예비 고3부터 이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적용이 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탐구가 옛날에는 사탐에서만 2과목 이상, 과탐에서만 2과목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했었거든요. 철저하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사탐, 과탐 구분 없이 내가 보고 싶은 과목을 무조건 2과목을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사탐 과목에서는 경제 과목을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과탐 과목에서는 내가 뭐 물리원을 선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랑 물리원. 옛날에는 그렇게 볼 수 없었는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니면은 뭐 과탐에서만 2과목, 사탐에서만 2과목을 선택해서 보셔도 무방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상당히 이제 달라진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선배들하고요. 그리고 계열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수능 평가 방식 영어랑 이제 제2외국어 한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영어 제2외국어 한문 이건 이제 절대 평가로 여러분들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절대 평가라는 거예요. 절대 평가, 그죠? 절대 평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90점 이상이면 그죠? 원점수 A 등급, 그죠? 뭐 80점 이상 B 등급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이제 수치를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절대 평가라고 부른다.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계셨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영어랑 이제 제2외국어랑 이제 한문. 영어는 이제 상관없는데 제2외국어라던가 이제 한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할 개념이 좀 있어요. 요거를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따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화이트보드에다가. 제2외국어나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2외국어나 한문 같은 경우에 이제 탐구 과목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2외국어. 제2외국어가 이제 탐구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한 주요 대학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뭐 다 대학을 뭐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개 대학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한양대학교가 있어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인문 상경계열 30%를 이렇게 탐구 과목으로 반영을 합니다. 30%.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30%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한 15%에서 한 20% 정도를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제2외국어를 이렇게 30%를 반영을 한다는 거. 요거는 이제 조금 외고나 국제고 아이들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중앙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인문 계열이 20%. 제2외국어를 탐구 과목으로.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이랑 사회계열, 인문계열이랑 사회계열이 이제 20% 거의 이제 20%죠. 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대의 경우에 20%인데요. 외대는 전 계열에 걸쳐서 20% 주고 있고요. 숙대,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랑 상경계열, 상경계열이 20%. 그다음에 숭실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문 상경계열 20%.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인문 계열에 한해서만 이제 16.7% 한 과목 사탐이나 이제 과탐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주고 있어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요 좌변에 쓴 학교 있죠? 이 좌변에 쓴 학교는 사탐 한 과목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고요. 이제 우변에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변에 소개해드린 학교들은 이제 사탐이나 과탐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이제 인문계열.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인문계열이 20%. 20%.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있죠. 서울시립대가 인문계열이 14.2%. 그리고 이화여대. 이화여대의 경우에 이제 인문계열이 25%.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랑 동국대학교. 여기 이제 인문계열이 각각 25%와 20%를 사탐이나 이제 과탐 과목 한 과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입시를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좀 더 전략적으로 갖고 한대, 중대, 경희대, 외대, 숙대, 숭실대 이 학교들은 제2외국어를 사탐 과목으로 대체를 해준다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학교들 우변에 있는 이 학교들은 사탐이나 과탐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준다.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에 이제 외고나 이제 국제고로 가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탐구 과목을 두 과목을 볼 수 있고 동시에 또 제2외국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토탈 이제 세 과목을 봐놓고 그 중에 이제 초이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좀 더 유리하게 이렇게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 수업 준비하면서 그거를 좀 찾아본 게 있어.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1학년도 학생들이 탐구 과목을 무슨 과목을 좀 많이 받는가? 요거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 퍼센테이지를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갖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본 과목이 뭐냐면은 사탐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 윤리. 이 생활과 윤리를 가장 많이 선택을 했어요. 58.4% 전체 수험생 가운데 58.4%가 이제 응시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생활과 윤리가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를 2학년, 3학년 때 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선 고등학교에 기존에 이제 윤리 선생님들, 이 윤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과목이거든요. 철학.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과목을 또 이제 학교에서도 내신으로 많이 산출을 한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익숙하잖아요. 평상시에 이제 내신 대비도 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해도 이제 그 수능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들,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사탐 과목에서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잇는 과목이 이제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어요. 사회문화. 사회문화가 이제 55.4%의 수험생들이 응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지리. 한국지리는 25.4%의 학생들이 응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잇는 게 세계지리. 세계지리가 약 한 16% 정도. 그리고 이제 윤리와 사상이 그 뒤를 잇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바텀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의대학, 의과대학을 이제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생물이죠. 중학교 때는 이제 생물이라고 부르죠. 생명과학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생명과학. 생명과학이 50% 정도의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대를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 원투 과목, 물리 원투 과목이 이제 6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목들이 학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과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의예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생명과학 투 과목,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공대, 그죠? 이공대 공과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물리 원 과목이라든가 이제 투 과목을 응시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위에서 제2외국어라던가, 이제 한문, 그죠? 이렇게 이제 탐구 과목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몇몇 대학들이,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제2외국어라던가 한문이 어느 정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이제 작년에 응시를 했는가, 요것도 좀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제2외국어라던가, 이제 한문. 자, 영역별 응시자 현황입니다. 응시자 현황. 일단은 이제 독일어 원 과목이 있어요. 갖고 1,152명 응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 원 과목 1,127명 응시를 했었고요. 1,127명. 그다음에 스페인어도 원 과목이에요. 1,194명. 거의 1,000명대죠. 그 다음에 중국어 원 과목. 중국어는 좀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고 있어요.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응시를 하고 있고요. 3,704명.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에 5,874명. 일본어, 그러니까 동양어과 쪽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응시를 하고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제 767명이 지금 응시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덕외고랑 대일외고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명덕이나 대일 쪽,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는 학생들이 준비를 해서 응시를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아랍어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랍어가 좀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 51,882명이 응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느냐? 어제
안 봐도 그만 봐도 그만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2외국어나 한문은 절대 평가를 한다고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탐구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탐구 과목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상당수의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한번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모험 삼아 도전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아랍어에 지원을 하냐면은 아랍어는 좀 이제 재밌는 게 6문제나 7문제 정도를 틀리더라도 1등급이 나온대요. 1등급. 아시겠습니까? 6문제나 7문제를 틀려도 등급이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이제 베트남어. 베트남어가 이제 1948명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문. 한문의 경우에는 288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외국어나 이제 한문 응시자들이 생각보다 그죠? 많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어나 이제 국제고 학생들이 좀 유리한 게 사실이고요. 그죠? 왜냐면 전문적으로 그 친구들은 전공어로 배웠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소수의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재미삼아 아니면 짧게 이렇게 단기로 속성으로 준비를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제2외국어나 한문의 응시자가 적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수의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탐구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사탐으로 대체해주는 학교들이 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대 이런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판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공계에서 또 이렇게 과탐이나 사탐으로 인정을 해주는 학교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가 대표적이라고 있었고요.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금 이제 여기까지 그죠?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내용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어요.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시 모집 30% 이상 선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좀 바꿔주세요. 여기 바뀌었죠? 40%입니다. 여러분들은 40%. 그죠? 정시 전체 대학 모집 정원의 40%. 그다음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렇게 해서 내신이 이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막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수능 뭐 3개 과목 뭐 몇 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있다고 했었죠. 보통 이제 2등급 내지는 3등급 이런 식으로 학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제 꼭 몇 과목 몇 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죠? 보통 이제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2개 과목 2등급이네. 수시의 경우에는 3개 과목 3등급이네.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갖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몇 개 대학들이 이제 이렇게 수시랑 정시를 모집을 하고 있는가.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수시 정시 바뀐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이 지금 학교별로 쭉 나와 있는데 퉁 쳐서 봤을 때, 그죠? 총합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 수시 모집의 비중이 상위 11개 대학을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봤을 때 61.3%에 해당하고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모든 대학을 n분의 1로 했을 때는 그죠? 60% 정도 그죠? 나오고 있지만 소폭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많다. 이렇게 수시 모집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시 모집의 경우에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하지만 총원 개념으로 봤을 때는 수시가 더 많다. 7,000명 정도 더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교재 화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그 정시랑 이제 수시 비중 확인을 해 드렸고요. 수능 체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독서랑 이제 문학, 그죠? 공통 과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문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문법 같은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중학교 때 잘 선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문학, 문학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작품들이 제시문에 많이 나와요. 그쵸? 그렇게 해서 평상시 이제 읽기 능력을 잘 함양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이렇게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이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과목이 있다고 했었죠. 화법과 작문, 그다음 이제 언어와 매체 이렇게 두 과목으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토탈 수학이랑 똑같이 수능도 세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평가고요. 자, 그다음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투 과목이고요. 그다음 선택 과목 이렇게 세 과목으로 나뉘게 된다. 토탈 공통과 선택 과목까지 세 과목을 응시해 주셔야 되고요. 영어의 경우는 이제 원투 과목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어가 이제 원 과목이고요.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 이제 투 과목이에요. 그래서 영어 관련 학과, 그죠? 지원하시는 분들은 투 과목을 응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어 관련 학과 응시하실 분들. 그다음 이제 한국사의 경우에는 한국사 필수 과목이라고 했었죠, 그죠? 절대평가고요. 영어하고 똑같이. 그다음 탐구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탐, 과탐이 있는데 계열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두 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제2외국어라던가 이제 한문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 사탐이나 과탐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바뀐 거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2외국어랑 한문 절대평가에 해당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BS 연계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 EBS 연계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EBS 교육방송을 시청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루시는 그 지문들이 있죠. 지문들, 아이템들. 그 지문들이 기존에는 올해 이제 대학을 가는 학생들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이제 70%가 이제 다루었던 지문에서 나왔었는데 이건 좀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죠. 그 지문의 비율이 50%로 축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 교육방송에서 시청했던 아이템이라던가 지문이 한 20% 정도의 비율이 이제 축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의 어떤 난이도는 소폭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아시겠어요?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물수능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수능의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재사항 제한이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수상 경력, 그죠?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당 하나씩 얘기했었죠, 그죠? 고등학교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학년 1학기부터 이제 3학년 2학기까지 어떤 친구는 3학년 1학기까지만 해당되겠죠? 그렇게 해서 6개 학기, 6개만 들어간다. 그다음에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하나, 그죠? 1년에 하나, 토탈 3개만 기재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 소논문 활동. 요건 이제 아무래도 자사고나 특목고한테 조금 불리한 거예요. 그죠? 소논문 활동이 이제 기재가 불가능하다.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학생부상의 기재가 되지 못하는 거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상에는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를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대학 선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됩니다. 고등학교 입시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대학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방과 활동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고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공 적성이 이제 폐지가 된다. 그죠? 전공 적성이 폐지가 되는 대신에 이제 면접의 변별력이 보다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제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은 이제 동상이몽이에요. 왜냐면은 좀 내신만으로 학생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게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교들의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변경이 되긴 될 것 같은데 대학별 고사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면접 구술고사는 예, 계속해서 유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면접고사. 이건 이제 자사 특목고한테 좀 유리한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전형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정시 모집 비중 30%라고 나와 있는데 바꿔주셔야겠죠. 40%로 확대가 됩니다. 40%. 이렇게 해서 40%로 확대를 하고요.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유지가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좀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신과 이제 수능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자, 그다음 이제 수능 체계가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국어, 수학 공통의 선택 두 과목 응시를 해야 된다. 그죠? 이제 공통 과목은 독서문, 선택 과목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공통 수학 원투 과목이고요. 확통, 미적, 기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 사회과학 구분 없이 택 2가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교차해서 하나하나 보셔도 되고요. 사탐 2개, 과탐 2개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 한문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히 이제 상대평가, 그죠?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이와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와 한문 이렇게 절대평가를 시도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2외국어라던가 이제 한문의 경우에는 절대평가 방식이긴 하지만 또 탐구 과목으로 대체하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EBS 연계율은 50%로 축소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고사가 나와 있어요. 대학별 고사.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는 본고사라고 불렀었는데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이제 내신만을 좀 이렇게 좀 맹신하는 학교들이 사실은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대학이라던가 이제 지방의 국공립의 대학의 경우에는 내신 전형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원수도 많이 뽑고. 그런데 서울 소재 이제 상위 11개 대학의 경우에는 본고사는 없어졌지만 어떤 형태로 간에 대학별 고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어떤 식으로가 됐던 대학별 고사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공 적성은 폐지가 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구술 면접 새로운 형태로 이제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인터뷰 같은 걸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소리 없는 이제 메아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면접 구술고사는 자, 최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각 대학 측과 정부 측이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다른 모양새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관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2022학년도 대입 준비 시 참고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 하나에 선택 하나. 탐구는 사회과학 구분 없이 두 과목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권이 확대가 된다. 그죠? 선택권이 확대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좀 이제 함정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대학에 진학을 하느냐, 무슨 학과에 진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입학 요강, 모집 요강을 좀 꼼꼼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좀 예를 좀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좀 들어드릴 테니까요. 요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좀 드릴게요. 예를 좀 들면은 고등학교니까 2학년이라든가 이제 3학년 그 진로 희망에 따른 예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생부 상에서 지금 희망 진로가 삭제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활동이라던가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봉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관심 흥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론 또 자기소개서에 쓰겠죠. 장래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내가 경영이나 경제학과 쪽으로 좀 진학을 희망을 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문과 쪽에서 이제 많이 희망하는 게 이제 경영이라던가 이제 경제 쪽이니까 경영이나 경제 계열 쪽으로 지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수능 과목을 이제 무슨 과목을 응시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의 경우에는 뭐 문학이라던가 독서,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그다음에 이제 고전 읽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원하는 거, 그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어 1도 선택할 수 있고 이제 영어 2도 선택할 수 있는데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위권 대학에 이제 합격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영어 2 쪽으로 경영 경제 계열 쪽은 영어 2 쪽으로 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수학 1, 뭐 수학 2,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 그다음에 이제 기하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뭐 경영 경제 쪽은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게 이제 공통 과목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문과 쪽 학생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수1을 보시면 되고요. 미적분 선택 과목에서는 경영이나 경제 쪽은 아무래도 이제 미적분 쪽이 좀 이렇게 응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공 과목에서 그렇게 해서 미적분 쪽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경영 경제 쪽으로 신청을 하실 분들, 지원을 하실 분들은 이 경제 교과목을 선택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과학 쪽으로 내가 좀 이렇게 관심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뭐 원과목 중심으로 이렇게 물화생지 중에서 원과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원과목 이렇게 아시겠죠? 원과목 이렇게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일단은 뭐 경영 경제 쪽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과 계열 쪽으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뭐 전자공학과 뭐 IT 계열 쪽으로 나중에 이제 학과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친구. 그 이제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문학이라던가 뭐 독서라던가 그죠? 화법과 작문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중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공계 쪽으로는 2 과목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 1 과목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영어 1. 그리고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서울 소재 상위권 11개 대학 이상 진학을 하실 분들은 공과 계열이다 보니까 수2 과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을 원점수를 잘 받고 표준 점수 잘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2 과목을 제출하면 또 분명히 어드밴티지가 있거든요. 수2를 응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적분이라던가 선택 과목에서는 기하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똑똑한 입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성적 잘 나오는 걸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사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물리 원투 과목,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원투 과목,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원투 과목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원과목, 투과목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라던가 화학 투과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의과 대학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의대의 경우에는 이제 화학 원투 과목,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있죠. 생명과학 원투 과목을 중심으로 수능을 다 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원점수가 이제 좋다는 가정하에 그 조합이에요. 아시겠죠? 원점수가 좋다는 가정하에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학별 고사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관리 요령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이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강의실에서 이제 곧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정확한 전달은 이제 영수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실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강의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